네, 안녕하세요. LD입니다. 네, 얼마 전에 사전 청약 확대한다고 정부가 또 발표를 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또 뭔가를 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전 청약 확대 한다는데 이게 공급 증가에 효과를 내서 집값이 과연 잡힐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21년 8월 현재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죠. 거기에다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으려면은 내놓는 정책에서 정치와 공공을 반드시 빼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와는 달리 민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돼요. 민간 건설사 공급이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고 시장에 마음껏 나오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공급이 그 수요보다 많이 나오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규제하지 않아도 집값은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이 잘 나오도록 하지 않고 있죠. 이번 정부 끝까지 아마 변함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정부가 민간을 넣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부동산 만약에 규제하지 않고 놔두면 집값이 들썩이겠죠. 그럼 서민들이 욕을 많이 하겠죠. 너가 규제를 풀어줘서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규제 완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거 감안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기대하지도 마시고 대비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여태까지는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것만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것을 정부도 알겠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이사대책에서도 사전 청약을 받겠다는 게 이번에 나온 정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민간에서도 사전 청약을 받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민간 건설사에서 나오는 분양도 미리 앞당겨서 사전 청약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발표한 그 사전 청약 앞당겨서 한다는 게 새로 공급을 추가시킨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공급이 나오기로 한 물량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량은 10개인데 5개는 일찍 주고 나머지 5개는 늦게 줄 것을 일찍 주는 거 5개를 2개 앞당겨서 7개는 일찍 주고 3개는 늦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공급되는 아파트의 총량은 10개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이 총량이 늘어날 게 없으면 2개 아무리 더 빨리 준다고 한들 옛날 조사모사 사자성어처럼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아닌데 이거를 바보처럼 공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정부가 집값을 정말 잡으려면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딱 3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민간 건설사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새 아파트를 잘 공급이 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시장에 중개소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을 수요보다 많이 나오게끔 하면 돼요. 세 번째는
사전 청약처럼 수요를 미리 앞당겨서 당첨시킨 후 수요를 잠재우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정부가 집값 상승 우려로 하지 못하고 있죠. 과거부터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거야. 끝날 때까지. 그리고 2번인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을 수요보다 많이 내놓는 방법은, 뭐 여태까지 여러분 보셨겠지만 양도세 높인다고 하고 증여세 높인다고 해도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으면 팔지 않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폐지한다고 하는 협박을 마구 하고 있지만 예상외로 정부의 뜻대로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남아있는 세 번째 방법을 정부가 쓸 수밖에 없고, 그걸 이번에 내놓은 거예요. 이것마저 효과가 없으면 정부는 더 이상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전 청약 카드를 꺼내서 수요를 미리 앞당겨서 그들이 패닉 바잉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전 청약해서 그 수를 늘리고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결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새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하는 1번 방법밖에 없어요. 정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2021년 8월 26일 이 시점에 전세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전세 매물도 없고, 그런데 수요는 더 넘쳐나고,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즉 전세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 사전 청약 확대로 인해서 매매할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전세 수요로 몰려가서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하면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상승 중일 때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는 절대 높을 수 없다는 명제만 명심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 8천만원, 매매 가격 1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1억 1천이 됐다고 하면은 매매가는 일시적으로 1억인데 전세 가격이 1억 1천까지 오르면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은 1억으로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1억 2천이나 1억 3천의 매매 가격으로 수정해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만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다면 이 세상 누구도 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 매매가 아닌 전월세만 택할 것이고, 그런 민간 건설사는 분양을 해봤자 분양이 안 될 게 뻔하니까 너도 나도 공급 분양을 안 할 거고, 분양을 안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오겠죠. 그리고 그 사전 청약이나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분양도 이럴 경우에는 공공주택에도 청약하는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공공주택은 나라 세금으로 짓는 사업인데, 분양을 해도 분양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 손해는 오롯이 정부의 적자를 만들어내고, 그거는 우리 전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사전 청약 확대한다고 아무리 용을 써봤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 공공분양주택에서 한 사전 청약은 사전 청약간 중복 신청만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나온 사전 민간 분양의 그 사전 청약은
다른 청약이나 사전 청약은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 청약을 들고 나왔는데 홍남기 부총리랑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실수요자한테 조금 있으면은 집값 고점이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영끌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자신들은 왜 사전 청약을 미리 앞당겨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고 청약 받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건 되게 모순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 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벼락거지 꼭 면하시길 바랍니다.